안녕하세요. 유튜브 넘버원 축구 분석 전문 채널 골 때리는 TV 배팅맨입니다. 자, 이번 한 주도 빠르게 흘러갔고 축구 토토 승무패 22회차 최종 픽 말씀을 드려야 되는 시간이 왔습니다. 주중에 구독자분들과 축구 토토 승무패 22회차 관련해서 라이브로 소통을 하면서 8,000원짜리 픽을 구성을 해서 구매를 해봤는데 역시나 구독자분들 의견도 들으면서 소통하면서 픽하는 맛이 또 있더라고요. 결과까지 좋으면 금상첨화겠지만 라이브로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고 토론하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너무 좋았던 시간이었습니다. 라이브 얘기를 하니까 라이브 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었죠. 주중에 프로토 리버풀 대 비아레알 경기에서 리버풀 마이너스 1점 핸디승을 선택을 하고 자고 일어나 자고 일어나서 결과를 보니까 리버풀이 2대 0으로 승리를 하면서 적중을 했길래 적중했네. 좋아라. 아싸 좋아라 했더니만 당연히 들어올 줄 알았던 볼로냐 대 인터밀란 경기가 부러져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볼로냐가 인터밀란을 상대로 최근 10경기 맞대결 홈 전적에서 승리를 한 적이 없었고 당연히 선수 구성 인터밀란이 훨씬 좋고 배당 또한 볼로냐 국내 배당 기준 6.5배당 개역배였는데 이게 부러지더라고요. 경기 보니까 인터밀란이 골키퍼를 한단노비치가 아니라 라두 골키퍼를 이번 시즌 처음으로 경기에 내보냈었더라고요. 이번 시즌 첫 출전의 결과는 라두 골키퍼의 비용신 같은 헛발질로 자살골이나 다름없는 골이 나왔죠. 그만큼 확실히 공은 둥글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느꼈고 이번 22회차에서 이런 비용신 짓을 할 경기를 찾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든 오늘 말씀드릴 최종 픽은 국내 배당까지 전체적으로 살펴봤는데 배당까지 보니까 정말 생각지 못한 이변들이 좀 숨어 있는 것 같아서 지금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뭐 제 스타일 아시다시피 제가 구매하지도 않는 픽에 대해서 이 경기는 이렇게 하면 이런 이변이 나올 수도 있다. 저렇게 하면 저런 이변이 나올 수도 있다. 이것저것 다 말해 놓으면 더 혼란스럽기만 하기 때문에 저는 제가 딱 구매하는 픽에 대해서만 왜 선택했는지 말씀을 드릴 거고, 물론 선택은 본인이 생각했을 때 이건 맞는 얘기 같다 싶으시면 제 픽을 가져가시는 거고, 에이, 이건 아니지 하시면 본인이 생각하시는 픽을 정하시면 된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축구토토 승무패 22회차 최종 픽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한 말씀 드리자면 좋아요 누르는 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영상 밑에 엄지척 한 번만 눌러주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제가 구독자가 아마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축구토토 채널 중에서는 구독자가 가장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지속적으로 구독을 안 한 상태로 영상만 보시는 분들이 40%가 되더라고요. 일일이 찾아서 보시는 게 더 힘들 것 같은데 왜 그러시는지를 모르겠어요. 웬만하면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누르셨으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경기 뉴캐슬 대 리버풀. 자, 이 경기는 라이브 때 말씀을 드렸던 내용과 똑같습니다. 맨시티와 우승 경쟁을 하고 있는 리버풀이고 챔피언스 리그 경기를 주중에 치르긴 했지만 비아레알을 상대로 일방적인 경기를 펼쳤기 때문에 사실상 축구 해보신 분들은 아실 테지만 상대 팀을 뭐 데리고 놀 때는 사실상 체력적으로 그렇게 힘든 느낌이 안 들죠. 또한 뉴캐슬이 홈에서 6경기 연승과 8경기째 무패를 기록 중인데 리버풀 같은 강팀을 만난 적이 없다. 죄다 중간 딱들이었다. 라는 점과 현재 이번 시즌 최다 연승인 4연승을 기록 중인데 여기서 느끼는 점은 이제 부러질 때가 됐구나 느껴지죠. 왜냐? 상대가 리버풀이기 때문에 그렇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리버풀 주전자원들의 결장도 없는 상황이죠. 더군다나 클롭 감독님께서 리버풀과 추가로 2년 재계약을 하면서 2026년까지 리버풀 감독을 맡게 되셨기 때문에 지금 클롭 감독님 기분이 어떻다? 굉장히 즐겁다. 그렇다면 이 경기 뉴캐슬 신나게 두들겨 팰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는 전혀 이변이 생각이 들지 않는 경기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뉴캐슬의 단통패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이번 경기 알라베스 대 비아레알. 자, 이 경기도 라이브에서 말씀을 드렸던 대로 현재 비아레알의 감독 에메리 감독은 컵 경기에 일가견이 있는 감독이다. 한마디로 컵 트로피에 미쳐 있는 놈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리버풀 원정에서 1차전 2대 0으로 패배를 했기 때문에 다음 주 수요일에 있을 리버풀과의 홈 경기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에 대해서만 엄청나게 고민을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또한 그렇다면 주전자원들도 어느 정도 로테이션을 돌리겠죠. 그렇다면 이거 알라베스의 승도 나올 수 있겠다 싶은 경기인데 저는 알라베스의 득점력에 대해서는 믿음이 가질 않습니다. 홈 경기를 16경기 치를 동안 13골밖에 넣지 못한 개쓰레기 같은 득점력의 알라베스. 하지만 홈에서 실점은 확실히 원정에 비해 반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리버풀과의 2차전을 준비해야 하는 비아레알을 상대로 무승부 정도가 적당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물론 비아레알 역시 로테이션도 로테이션이겠지만 기본적으로 얘들도 원정 가면 정상이 아니다. 골을 더럽게 못 넣는다라는 점. 원정 16경기 동안 15골을 넣었으니까 알라베스나 비아레알이나 도찐개찐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알라베스의 승과 무배당이 3.25로 동일하다는 점으로 볼 때 배당적으로는 확실히 알라베스의 승무 둘 중에 하나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보여지고 패턴적으로 이번 경기에서 올해 최대 6경기까지는 무승부가 안 나왔지만 7경기째에서는 무승부가 나오는 패턴인데 현재 6경기 동안 무승부가 안 나왔다는 점으로 볼 때 무승부가 나올 때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볼 때 알라베스의 단통 무승부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3번 경기 사우스햄튼 대 크리스탈. 자, 뭐 이 경기는 기본적인 맞대결 전적에서도 사우스햄튼이 앞서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 경기력만 보더라도 사우스햄튼은 확실히 승리할 만하다는 게 기대가 된다라고 느껴지는데 크리스탈 팰리스의 최근 경기력을 보면 답이 안 나온다라고 보여집니다. 가끔 뜬금포로 이 새끼들 단체로 약 빨고 나온 거 아닌가 싶을 정도의 경기력을 보여줄 때가 있긴 한데 최근 골 결정력이 너무나도 떨어지는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또한 경기가 비등비등하다라고 쳐도 사우스햄튼에 누가 있다? 그렇죠. 워드 프라우스 선수가 있죠. 프리킥 한 방으로 경기를 마무리 지을 수 있는 선수가 있고 순위가 비슷한 팀들끼리 붙었을 때는 당연히 12번째 선수인 홈팬들의 응원발을 받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또한 패턴적으로 올해 3번 경기에서는 2회 연속으로 무승부가 나온 적이 없는데 바로 전회차에서 무승부가 출현을 했다라는 점과 배당적으로도 승패로 나뉘는 배당이라고 볼 때 저는 이 경기 사우스햄튼의 단통 승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6번 경기 레알 마드리드 대 에스파뇰. 자, 이 경기는 라이브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승무패로 지우개 찬스를 쓰는 경기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맨시티와의 1차전 경기에서 4대 3으로 패배를 했기 때문에 다음 주 주중에 있을 홈 경기에서 맨시티를 잡아내기 위해서 주전자원들은 확실히 빼줄 것으로 보여지죠. 우선 이 경기 레알 마드리드가 어떤 선수들로 경기를 꾸릴 것인지에 대한 것도 불확실하고 이미 벤제마 선수와 루카 모드리치 선수가 휴식으로 이 경기에 출전을 하지 않는다고 확정이 된 것으로 보여지고 주전 수비 자원들인 밀리탕, 알라바, 나초 선수 그리고 주전 미드필더인 카세미로 선수까지 부상으로 출전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에스파뇰이 이변을 만들어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가장 최근 맞대결에서 2대 1로 벤제마, 루카 모드리치, 비니시우스 같은 주전 자원들이 모두 출전한 레알 마드리드를 홈에서 잡아냈던 에스파뇰이기 때문에 혹시 모를 이변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경기다라고 보여집니다. 또한 패턴적으로도 에스파뇰이 이번 시즌 최다 연패가 2연패인데 현재 2연패인 상황이다라는 점도 있기 때문에 이변을 한번 잡아볼 만한 경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경기 레알 마드리드의 승무패로 지우개 찬스를 썼습니다. 7번 경기 리즈 대 맨시티. 자, 뭐 이 경기도 역시 1번 경기 리버풀 경기와 마찬가지로 딱히 이변을 보고 싶지 않은 경기입니다. 레알 마드리드와 주중 챔스 경기를 치르긴 했지만 리버풀과 우승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 번이라도
미끄러진다면 우승을 뺏길 수 있는 상황이라 강한 동기부여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이변이라면 무승부 정도일 텐데 아무리 생각해도 맨시티의 최근 경기력을 볼 때 이변이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은 들지를 않네요. 이 경기 리즈의 단통패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8번 경기 발렌시아 대 레반떼. 자, 일단 발렌시아의 승리 투표율 60%가 넘어가고 있는데 저는 발렌시아가 이 정도로 압도적으로 승리할 거라고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일단 최근 발렌시아 경기력만 보더라도 얘들은 이제 뭐 축구하기가 싫은 건가 생각이 들 정도로 더럽게 안 풀릴 때는 거의 뭐 우리나라 K3와도 개 털릴 정도의 실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고, 최근 10번의 맞대결 전적을 보실 때 발렌시아가 레반떼를 상대로 3연승까지는 한 적이 없는데 현재 2연승을 기록 중이라는 점을 볼 때 충분히 의심해볼 만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추가적으로 승무패 8번 경기에서 올해 최대 8경기 이후에는 무승부가 떴었는데 현재 8경기째 무승부가 안 나왔다는 점도 무승부로 좀 마음이 가게 하는 단서 중에 하나입니다. 추가적으로 최근 레반떼의 경기 결과들을 보면 확실히 강등권 탈출에 대한 동기부여 때문인지 비아레알을 상대로 승리, 바르셀로나를 상대로 2대3으로 아쉽게 패배, 그라나다 상대로 1대4 대승, 세비야를 상대로도 2대3으로 아쉽게 패배하는 모습을 볼 때 충분히 경기력도 올라와 있는 상태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나마 레반떼가 원정이라는 점을 감안해서 저는 이 경기 발렌시아의 단통 무승부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11번 경기 토트넘 대 레스터시티. 토트넘이 최근 두 경기에서 승리하지 못하면서 사스날에 밀려서 현재 5위를 기록 중이기 때문에 승점 3점이 굉장히 절실한 상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볼 때 이번 경기 홈에서 열리는 경기에 레스터시티는 AS 로마와 유로파 챔피언스 리그 경기를 금요일 새벽에 치렀기 때문에 체력적으로도 토트넘이 굉장히 우세하다라고 보여집니다. 레스터시티는 다음 주 중 AS 로마 원정 경기를 치러야 된다는 부담감도 있기 때문에 토트넘을 상대로 원정에서 어느 정도의 로테이션을 돌릴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여지죠. 또한 맞대결 전적에서도 토트넘 기준 7승 3패로 무승부가 없이 토트넘이 레스터시티를 상대로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챔스권으로 올라가기 위한 동기부여가 강한 토트넘이 홈에서 레스터시티를 상대로 충분히 승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레스터시티가 원정에서 4경기째 승리가 없고 이번 시즌 최다 연속 무승부인 2연속 무승부를 기록 중이라는 점을 볼 때 승패가 갈릴 것이다. 그렇다면 저는 토트넘의 단통 승으로 선택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12번 경기 그라나다 대 셀타비고. 자, 우선 이 경기는 맞대결 전적에서부터 그라나다 기준 1승 3무 6패로 셀타비고의 상성적으로 밀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아무리 강등권 버프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정상적인 스쿼드가 나와줘야 그런 강등 버프가 가능할 텐데 현재 그라나다의 주전 수비 자원들의 결장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출전할 수 있는 수비 자원이 산체스와 에스쿠데로 선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비적으로 굉장히 불안한 모습을 보여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셀타비고의 아스파스, 산티미나 같은 선수들이 충분히 골을 넣어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경기 그라나다의 단통패로 선택을 했습니다. 13번 경기 웨스트햄 대 아스날. 자, 이 경기 역시 웨스트햄이 맞대결 전적에서 1승 2무 7패로 상성적으로 아스날에 밀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레스터시티와 마찬가지로 웨스트햄의 경우도 주중에 프랑크푸르트와 유로파 경기를 치렀고 1대2로 패배까지 하면서 2차전에 대한 부담이 커진 상태입니다. 충분히 리그에서도 7위를 기록 중이기 때문에 동기부여가 강하다고 보여지는 웨스트햄이지만 아스날의 경우는 토트넘과 4위를 두고 굉장히 치열한 싸움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아스날의 경우도 사스날의 명성답게 4위를 지키려면 계속 승점 3점을 따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웨스트햄은 주전 수비수인 크레이그 도슨 선수가 퇴장 징계로 인해서 이번 경기에 출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수비적으로도 불안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어요. 다만 아스날도 지난 맨유와의 경기에서 부카요 사카 선수가 부상으로 교체 아웃이 되면서 출전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그 점은 확실히 아스날도 손실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결과적으로 저는 이 경기 웨스트햄의 단통패로 선택을 했어요.
자, 이렇게 축구토토 승무패 22회 차에 들어온 14경기 중에 9경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나머지 5경기에 대한 최종 픽은 멤버십 전용으로 이 영상이 업로드된 이후에 바로 업로드 드릴 테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너무 고생 많으셨고 제가 구매할 최종 픽 잘 참고하셔서 똑같이 구매하지 마시고 내 생각과 같다 싶은 픽은 잘 골라가셔서 꼭 등수에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골 때리는 TV 가족분들의 적중을 기원합니다.